대선의 지금 가장 큰 변수. 변수? 예. 단일화 변수는 거의 끝난 것 같고 네. 이준석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설화 리스크. 설화 리스크 이준석 변수가 생겼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설화 리스크 있을 줄 알았더니 네. 이준석 후보가 저희가 뭐 이틀 전이죠. 마지막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크게 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9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언급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증이라고 하면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지난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잘 이해하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건 했어야만 되는 일이고 그 과정에 표현들로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그건 사과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사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또 나오면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후보 가족과 관련된 검증이어서 얘기를 했다. 뭐 김건희 씨 얘기도 하고 그래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그리고 어제도 페이스북에 많은 얘기를 썼는데 일단 논란은 됐지만 그제밤 TV 토론 발언이 해야만 했어야 됐다라는 게 전체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장 소장님부터 얘기를 하실까요? 해명을 또 안 하느니만 못하는 해명이 된 것 같다. 예. 그런 기자회견 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응원하는 분들은 잘했어, 시원하게 얘기했어. 그렇지, 밀리면 안 되지. 그냥 예. 고야, 앞으로 나가야 돼. 이준석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그 사람들이 잘못했잖아. 이거 우리가 예. 밝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응원을 많이 하실 거는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아들 검증해야죠. 예. 잘못한 거 있으면 문제 제기하고 또 국민적인 심판 받아야죠. 근데 그거랑 그 당시 했던 적나라한 표현을 통한 얘기는 이거는 많은 국민들에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 거의 다 맞아요. 예. 후보 검증해야죠. 그럼 그때 오늘 한 얘기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묻거나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봤어야죠. 그러면은 이런 논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야, 진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공격 그렇죠. 포인트 잘 잡았네. 음. 이랬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참 그런 표현 썼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준석 후보나 이준석 후보 캠프 측의 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재명 잘못한 거야? 이거 달을 봐? 손가락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전형적으로 윤석열의 DNA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공감 능력을 지워버립니다. 객관화도 못하고 이게 지난 3년간 윤석열이 저지른 그 예. 답답함이었고 그게 대한민국을 망쳤어요. 정치를 시종하게 만들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어제의 변명에 이어서 더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어제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거를 예측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좀 듣기에도 상스러운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대상 자체가 불편함을 느낄 사람이 남성들도 있겠으나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 중에 엄마들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끔 만들면 지상파를 욕하겠어요? 말한 사람 욕하지?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면 본인이 옳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민심에 겸허히 머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들이 그냥 상식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보여준 것들은 몰상식하고 본인의 그 발언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상한 그 이동호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얘기를 꺼내서 도박 자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이거 완전히 본질이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그 발언에 상스러운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명확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 기자의 백브리핑 자체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횡설수설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요거는 이제 한 10년은 갖고 갈 각오를 했구나. 예. 그리고 이번 판은 남염 여염 이런 걸 다 떠나서 스스로 그냥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40대 윤석열로 가겠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글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벌금형을 받은 댓글은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표현했다. 그러면 그 부분 먼저 제가 좀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뉴데일리인가요? 데일리 아니고 제가 헷갈리는데 그 기사였죠. 어제 저녁에 나왔던 기사인데 해당 발언이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법률 위반 여기에서 이제 음란문헌 제시 적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 범죄의 일람표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그러니까 요게 범죄 혐의 요것들이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범죄의 일람표인데 여기에 해당 댓글이 나옵니다. 해당 댓글이 나오고 물론 다른 댓글들도 좀 나와요. 몇 개가 나오는데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해당 댓글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습 도박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상습 도박과 그 다음에 좀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한 댓글들을 올린 게 적절했냐? 물론 이거는 법원에서 일단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음란 문헌 적시라는 걸로 이걸 받았고, 자 그 쟁점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일단 그거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명 정도가 보는 TV 토론에서 구체적 표현으로 그거를 언급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 쟁점 두 가지가 있다고 사실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일단 이 첫 번째 쟁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요거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서영주 소장이 약간 말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이 맞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그 해당 발언은 사실 여성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앞에 닉네임이 붙은 범죄 일람표도 나옵니다. 뭐 댓글에 대응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해당 사진의 연예인이 아니고 여성이 아니고 그 다른 댓글에게 한 말이다. 이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이 발언 자체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것이다. 물론 다른 내용을 보면 어떤 여성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하는 좀 부적절한 또 문제가 되는 부적절한이 아니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 문제가 되는 발언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박성태 실장님이 정확하게 이슈와 쟁점을 좀 나눠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고맙습니다. 후보자 네. 가족들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예. 거예요. 당연히 다 부인이나 자식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우린 검증 차원에서 그럼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예. 답변 들어봐야 되고 생각 들어보고 그 생각이 맞지 않으면 또 언론에서 검증 들어가고 그것이 또 안 통하면은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와 조금 방송에서 예. 대선 토론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섞어가면서 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 또 다른 후보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과연 맞았던 것이냐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번에 막 찾아봤는데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이 카리나 씨에 대해서도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댓글들도 좀 달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댓글들을 제가 다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권영국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그게 안 맞죠. 난장판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좀 사과하시고 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점잖게 논리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이제 이준석 후보가 득점 포인트가 됐을 텐데 좀 너무 과하게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천하람 선대위원장이 3차 토론 전에 SBS에 나가가지고 예. 이번 토론에 어떻게 임할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잘해왔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캠프의 조언은 더 세게 때리자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캠프 차원의 판단과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이준석 후보 좋아하고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뭘 잘못했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어제부터 각 언론이나 방송이나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옹호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그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비판의 강도를 제가 제일 낮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계속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이신 분 그리고 평소 이준석 후보에게 비판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이준석을 싫어하지만 그 발언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던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거는 그 검증 요게 중요한 거지 그런 맥락이 있는 거지 그 발언의 표현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가족들 뭐 딸이 있는 분들이 장성한 딸이거나 뭐 어린 딸이 중학생 딸이거나 있는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근데 이준석 후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A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옆에 같이 하는데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라고 얘기할 만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사실 그 대화의 표현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을 못하지만 자 그럼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최소한 수백만 명이 그 얘기를 들은 거다. 물론 듣고 난 하나도 안 불편한데라는 사람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나는 정말 불편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최소한 뭐 2,300만 이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300만이 불편했으면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게 이제 방송 시청률이 연속돼 있는 방송에서는 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불편할 사람도 있으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은 이 불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냥 똑같은 얘기를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 단어와 그러한 문장을 갖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표를 한 표라도 더 끌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명분 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준석 후보의 득표력을 높이는데 한 표라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어차피 이준석 후보를 찍을 거예요. 예. 선택을 할 건데 대한민국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저처럼 지지하거나 찍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은 사람들 누구 찍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16%가 아직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 표를 이끌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계속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방송 나가서 이준석 후보 유세장에서도 얘기하시고 그다음 선대위 관계자들 대변인들 나오셔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진보 패널이나 보수 패널이랑 싸우면서 그 얘기 똑같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현수막을 한번 걸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아 예를 들면 자신 있으면 현수막 그렇잖아요. 떳떳하다며요. 그러니까 쟁점이 이준석 후보가 제기하는 첫 번째 쟁점은 전 맞다고 보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혐오로 들릴 수 있는 제가 방송에서 전하기 부적합하지만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썼다고 합니다. 이러면 괜찮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 그럼요. 직접적으로 인용할 물론 본인은 순화시키고 정제시켰다고 하지만 직접 인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몽된 21세기 개몽된 분이 21세기 개몽주의자 김계리 변호사 있잖아요. 몽테스큐에 이후에 개몽주의자. 개몽주의 새로운 해석. 오. 네, 21세기 개몽. 저는 그래서 21세기 개몽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리김. 게리김 괜찮네요. 게리김께서 그 모 유튜버랑 했던 녹취 내용 있잖아요. 오 찰지죠. 욕설. 욕설. 그걸 윤상현이 말이야. 걔뭐 이런 거. 그걸 삐삐삐 안 하고 방송에 틀어주면 방송 바로 심의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김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틀어줬다? 그럼 걸려요 그거 심의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게 별거가 아니거든요.
상대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나의 언행을 통해서 불편해할까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공감 능력이 나름 갖춰졌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공감 능력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라고 판단받기에는 조금 뭐 나름 공감 능력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예. 이번에 발언 자체는 즉시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하는 걸 보면 거의 윤석열화 되는 느낌이에요. 이번 선거도 윤석열 때문에 지각, 공감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 분 때문에 치러지는 건데 이준석 후보도 알고 봤더니 그 DNA가 있네? 그러면 바로 유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가장 이 분노치에 이르는 것들은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를 어떻게 뭐 대응책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뭐 후보 검증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없애기 위한 질문에서 여성 혐오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사과해야 돼요. 그냥 예.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보면 이준석 후보 자체가 그 물론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요. 이준석 후보가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픈 부분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이게 그 댓글의 일부분을 떼내서 어떤 교모한 갈라치기의 형식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계속해서 가면 용서받지 못할 정치인으로 예. 찍힐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더라도 뭐 정치 생명이 끝났어. 30년 정도 따라다닐 거야. 아니 다른 분이 또 그러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또 어려울 거야. 뭐 이거 정치적 미래가 없어졌어.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주옥같이 말실수한 거 너무나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준석 후보라는 좀 정치인에 대해서 담가버리는 듯한 기회는 왔다. 담가버리자. 싹을 잘라버리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저는 담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알아서 이준석 후보가 책임지는 것이고 제가 객관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단박에 사과를 하고 좀 공감을 하고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도 용기거든요. 그럼 하루면 끝나잖아요.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될 수 그렇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대응들은요.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망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발언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가는데 이거 제가 뭐 평론가는 30년이라고 했지만 10년 가요. 이거 그록입니다. 간다니까요. 한 가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그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판세를 조금 분석을 하자면 예. 이준석 후보의 이번에 젓가락 파동이 결국에는 권영국 후보에게 많이 이득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권영국 후보에게 그 표가 돼서 권영국 후보가 지금 1위나 이었다면 3, 4에 굉장히 그 월등한 나름대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국면에서는 이번에 그 3차 토론 이후에 이준석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논란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안이다. 하여튼 이준석 후보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지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정치인들 뭐 대선 후보자들 또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옳은 판단하고 옳은 예. 행동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상식적인 기준에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저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번 발언이 좀 잘못됐고 이준석 후보 득표력을 끌어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듣기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죠. 이준석 후보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예. 정말 왜 그렇게 과하게 비판하냐 할 텐데 이게 또 이제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데 좀 자양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너무 고집만 부려가지고 자기 신념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 또 이해해요. 그래서 물러나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 6일 동안 선거 캠페인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나 언론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도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양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를 여기 아끼는 마음에서 장성철 정신 차려라 막 이제 웃기시네 막 이제 이런 말은. 예. 이게 그러게 생각하면 의대정원 2,000명이 떠올라요.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여론에서 지적하는 것들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렇죠. 사실 큰 게 이제 발언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요. 사실 뭐 저는 많은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게 하나도 안 불편하구나라고 저도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요. 저의 감수성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방송 생활을 오래 했었으니까 제가 안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불편한 건 아닐 것이고 일부분이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신경 썼거든요. 시청자 중에 뭐 1% 이건 모르겠고 솔직히 10% 이상이 불편할 만한 발언은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혐오성 발언이거나 근데 요거는 상당수가 그렇게 느낄 만한 거여서 뭐 굳이 포션으로 얘기한다면 30-40% 이상이 느낄 만한 발언이다라면은 일부는 그걸 못 느낀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뭐 우리 서인주 소장님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네. 정치인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뭐 그러긴 하죠. 근데 이 상황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걸 분명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개혁신당에서 긴급하게 좀 여론을 좀 탐색을 해봤는데 개량화된 수치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만한 여러 가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아니야 이거 가지고 득표율이 더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정하시고 예. 앞으로 이제 5, 6일 동안 어떻게 득표율을 끌어올릴 거냐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고 관련해서 중앙일보 사설 제가 준비한 거 있어서 하나 좀 예. 사실은 보수 언론으로 얘기되는 중앙일보에서도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한 바가 있다는 거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에서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을 썼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그렇죠. 제정신인가 저거는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엊그제 썼던 압도적 새로움을 압도적 더티함으로 바꿔라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죠. 일단 뭐 이재명 후보자 아들 발언을 검증을 했다 손 치더라도 표현을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대선 TV 토론 품격을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줬다. 아이들이 들을까 봐 걱정된다. 최선의 품위를 잃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표현들과 이런 거 이거 사실은 좀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이 연상되는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물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한 거를 검증하는 과정에 나왔더라도 이럴 때 사실 우회적이거나 완곡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반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 지적들을 했습니다. 한번 이제 몇 가지 장면들을 저희가 좀 보면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굽니까 또? 이분이에요. 네, 갑자기 누구예요? 갑자기 장해찬 씨가 또 왜 등장을 좀 친하잖아요, 장 소장님. 예전에 인간 말종이라고 인간 말종이라고 했죠. 그 누군가 얘기했었던. 장해찬 씨가 이제 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를 상당히 옹호했어요. 옹호하는 표현이 자극적이어도 원 저작자는 이준석 아닌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물론 이제 장해찬 씨는 나라면 저렇게 표현은 안 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긴 했어요. 이재명 후보와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품격 운운하는 위선적 이중성과 내로남불일 뿐이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공격의 대상을 이제 바꾸는 전략인데 지금 문제가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예. 이준석이 저런 발언한 것이 과연 옳으냐, 잘했냐, 득표력에 도움이 되냐 그건데 그냥 이재명 나빠요잖아요. 네. 그건 별로 효과적인 도움은 아닌 것 같다. 효과적인 도움은 아니다. 저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나빠요지 뭘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논리 구성 자체가 네. 뭐 후보의 아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가족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인정하겠다. 적용했잖아요 지난 대선에. 사실은 저희들도 사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사실 정도가 심하죠. 욕설이고 심하고 가족끼리 더군다나 친인척끼리 이렇게 하기는 또 부적절하고 근데 이제 사적인 대화 자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비판을 했고
또 저는 그게 지지율의 한계로도 작용됐다고 그렇지.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준을 적용해서 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후보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했어요. 저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그 표현들의 적나라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럼 김문수 후보도 욕을 먹는다 그 말씀인 거예요. 저희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부적절하죠. 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 가족들과 가족사에서 좀 했던 그런 좀 거친 언사들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여러 번 사과한 것 같아요. 그걸 잘했다고 한 게 아니라 사과했어요. 부적절했고 국민들한테 좀 송구하다라고 했으면 예. 그 자체로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당사자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송구하고 부적절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격하는 자체도 웃기고 좀 그 말을 자극적으로 꺼내서 또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는 그냥 본인의 공격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이쯤에서 그만 좀 빠져나와야 될 것이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반갑습니다.